안녕하세요. 저희 익산민회총 사무국장 안유미입니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에서 주최하고 익산민회총에서 주관하는 미륵사지에서의 담소, 한국 최고의 정원 미륵사지에서 익산 시민과 미륵사지를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따뜻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를 짓는 위대한 시인 한민복 시인을 모시고 시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시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과 영화평론가 신규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오시면은 얘기 들으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김미희 신앙송가께서 오늘의 토픽 센텐스인 눈물은 왜 짠가, 도대체 왜 짠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안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시자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불어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의 만 바깥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그 눈을 감고 들으는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이렇게 또 귀로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를 쓰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좀 효자인 척도 해야 하고. 네, 네. 저 엄마 얘기 좀만 해주세요. 어떻게 다 이 시를 쓰셨나? 저는 이 시는 사실 산문으로 썼었어요. 산문으로 쓴 거 중에 한 단락인데, 제가 21세기 전망이라고 허수경 시인이나 진희정 시인, 함성호, 뭐 김중식 여러 시인들하고 21세기 전망이라는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만 시를 안 냈다고 빨리 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어디 출판사에 짧은 소설을 써서 넘기기로 하고 돈을 좀 선불을 받아서 어머니 혼자 고향에 사시는데 거기 방을 얻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문을 쓰고느냐고 좀 바빴는데 이 부분이 좀 뭐 사실이기도 하고 시적이어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그 원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글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시로다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산문에서는 빼고 이렇게 시로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워낙 낭송을 잘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엄살 부린 것 같은 것들을,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산문시일수록 어떤 행간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를 좀 사라지는데 좀 사족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줄였으면 오히려 시적인 행간의 어떤 이미지의 증폭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 일본말도 있고 그래서 뭐 다대기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처럼 어머니는 떠올리면 아주 조그만 어머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맣지만 저를 위해서 쓰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컸죠. 그리고 요 시에서 어떤 눈물을 생각을 한 것은 어머니가 저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우연히 만난 그 식당 주인 아저씨의 마음, 이런 것들이시죠. 그래서 저를 위하는 이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요 작은 순간에 저를 위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마음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것이 그런 마음들이 아름답기도 하고 해서 눈물이 이렇게 짜다 보는 생각, 그러니까 눈물뿐만 아니라 삶이 이렇게 짜고 그것은 또 아름답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요, 저기 삼기 사거리 정도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죽으면 어디로 들어갈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충북 그 중원군 그쪽 고향에 뭐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거든요. 쌤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아까 저 연습한 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매화 역수를 보면서 제가 몇 살가량 사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년 더 산으로 나오더라고요. 3년 밖에? 예,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라. 동갑내기인데요. 저는 이제 62살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오늘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고향에 어떤 유년에 뭐 그 힘든 상처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고향에 계시는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요. 제가 살아서 어머니를 한번 업어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아프실 때나 이럴 때 핑계 삼아서 이렇게 업어보셔요. 라고 좀 업고 좀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업어주셨던 기억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어머님 밑에 가서 묻히면
죽어서 그 더 긴 삶보다 더 긴 죽음의 순간은 내가 어머니를 얻고 있는 형상이 되겠구나. 그 수도 전기 그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촌놈이 서울에 이제 굉장히 취직이 잘 되는 좋은 고등학교로 간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디 그 어떤 유명한 무슨 발전소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근무를 잘 못했겠죠. 조금 예, 못했습니다. 예, 조금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오면서 또 들은 거예요. 뭐 군산 아이들하고 이야기. 하여튼 그 발전소하고 그 어떻게 근무하고 적성에 되게 안 맞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충청도 충주 쪽이에요. 충주에서 노은면이라고 아주 작은 산골이에요. 산골이고 거기가 명성황후가 충주 쪽으로 피난온 데의 구체적인 곳이라 해서 뭐 궁궐을 이렇게 짓다 말았다 뭐 그런 이공진 짓다 말았다는 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광산촌이고요. 물이 서쪽에서 동으로 흐르는 곳이 금이 많이 난다 그러죠. 그런 지세에 있고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조금 이렇게 공부는 조금 했는데 집이 넉넉지 않아서 그 참에 이제 수도 공부라는 데가 이제 특성화가 되면서 제가 1기거든요. 거기 한전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갔고 그 취직이 잘 됐다는데 전교생이 100% 취직이 되는 그리고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서울 그 공부라는 게 모르니까 좀 갈등도 있었는데 서울 가면 무술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밤에 나가서 무술을 배워서 이소룡 영화 이렇게 빠져서 이따가 그 얘기는 조금 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이소룡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말을 편하게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근데 아주 그 쌍절곤을 되게 잘 다룬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권상우가 이렇게 쌍절곤을 돌리잖아요. 그 모델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유하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쌍절곤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이 뭐 맨날 효자고 막 맨날 시만 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절곤 얘기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문학 동의를 했었어요. 21세기 전망이라는 그 시를 처음에 썼었죠. 감독하기 전에요. 그 친구가 이제 이소룡 세대에게 바친다. 뭐 이런 산문집을 문학동네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산문집 출판 기념회 때 제가 무술을 좋아하고 그랬다는 걸 알고 그 쌍절곤 시범을 보여라 그랬고 제가 해화동에서 출판 기념회 때 이렇게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그 소설 중심으로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소설 그 영화를 찍죠. 그러면서 그 권상우 대역으로다 이제 그 쌍절곤 돌리는 것만 너를 대역으로 쓰고 싶었는데 네가 악구가 안 나온다면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뚱뚱했어요. 그래갖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농담 같은 일이 있었고요. 하여간 쌍절곤을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쇠사슬을 한 3개 정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쌍절곤을 3개를 끊었대요. 그래서 쌍절곤 세계에서는 또 이소룡에게 쌍절곤을 가리킨 뭐 데니 이노산트식 쌍절곤 뭐 쌍절곤이 있습니다. 쌍절곤은 다 명칭이 있어요. 독사, 독신 뭐를 쫙 이런 동작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순 시인이십니다. 그 제목은 사과를 먹으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과를 먹으며 한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솟을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일을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우리는 이 시를 읽기 전하고 이 시를 읽은 후는 우리는 다른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껏 고양돼서 탑이 하나하나 쌓여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수사관이라고 생각하고 민복이 너 어떻게 왔어? 눈 떠서부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제 좀 잠이 안 와서요. 사실 빨리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이제 또 인터넷으로다가 미륵사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 여기 올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의 최고의 어떤 부동산이라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예. 그 강화도에 사시는데 그 허영만 그 식객에도 또 이분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들려주실래요? 네. 네. 허영만 선생님은 식객에 제가 이렇게 망둥이 편이라는 편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전에 이렇게 놀러 오시고 그랬어요. 놀러 오고 저는 강화도에 지금 27년째 사는데 한 13년 정도는 바닷가에 살았고 바닷가에 살 때 10년 정도는 거기 젊은 어부 친구들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럴 때 따라서 그때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영만 선생님은 청년 같은 기질이더라고요. 김은 선생님이 그러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약속한 날인데 선생님 출발하지 마셔요. 여기 비가 억수로 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래서 출발했어. 비 속에서 술 먹으면 좋잖아. 딱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뭐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같이 나가 보시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나는 얘기 중에 이제 제가 무슨 거기 강화도 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짧은 단편 소설 하나 쓰려고 한다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쓰기 전에 이렇게 술 먹고 말로다 했더니 아주 유명한 시곡 작가인데 서울연극제 하는데 그 친구 작품이 10편 뽑는데 4편이 막 올라가 있고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출처는 형님이라고 말로는 썼어요. 이러면 쓰면서 국립극단에 응모를 했는데 자기가 당선돼갖고 5천만 원이 상금 탔다. 그러면서 저기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약간 변주를 하셔서 그 얘기를 이렇게 그 망둥이 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고등학교 같은데 이제 특강을 가면 학생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허영만 작가 만화책에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김안가에 갔었는데 안가에 가니까 화장실에 나태주 선생님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 찍어갖고 지금 보내드리려는 참인데 하여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큰 건물 정면에 가면 기업 홍보를 하는 연예인 사진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시인의 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만화로더라도 이렇게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알아주고 또 관심 갖는 것도 영광입니다. 네. 그 은근히 재밌고요. 그 사실 날라래요. 저는 막 우리들이 그 이렇게 막 엄마 막 효자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자 낙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낙지 잡을 때 어떻게 잡나, 그리고 좀 이렇게 멤버들하고 함께 잡을 때 몇 마리나 좀 잡으실 수 있나, 그 네. 신기록은 몇 마리나 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강화도에 낙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지를 잡고 나오면 이제 가을 낙지를 잡고 나면 추워요. 늦가을에 나오면. 그러면 작은 구멍가게 모여서 얼마나 잡았냐 이러면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유명한 두부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오시더라고. 담배를 사러 온 거예요. 구멍가게에. 그래서 할아버지들 이거 낙지 좀 드셔요. 그러니까 여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낙지 이러더니 강화도에 낙지가 있나 그래서 여기 뻘이 넓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더니 탁 먹더니 이거 장난이 아니네 정말 맛있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들 관광버스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서 왔지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강화도 낙지를 일단 목포 분들이 인정하는 낙지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저는 그 낙지를 잡으러 가면 아무렇게 초 짜고 낙지 잡는 것 같은 걸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뭐 1년 농사 조제지 가르쳐 준다 뭐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초짜들이 이렇게 가면 낙지가 이제 뭐를 먹으러 들어갔냐에 따라서 들어간 구멍이 틀리고 그래요. 조개를 잡아 먹으러 갔냐, 망둥이를 잡아 먹으러 갔냐. 그래서 조개를 잡아 먹으러 간 구멍은 쬐그맣죠. 저게 막 손구멍은 큰데 들어간 데서 공략을 해야지 낙지를 잡기가 수월하고 또 그러다가 불러내는 거죠. 이렇게 어떤 때는 꿈에 이제 낙지 잡으러 막 가는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 한민복 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뭐 공고 나오고 발전소서 일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아까는 무슨 말을 하냐면 뭐 무사고인데 조수 무사고 24년인가를 했대요. 예. 결혼을 50 넘어서 했죠? 50에 했습니다. 50에 했습니까? 네. 진짜 한민복이 결혼한 것도 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훈 선생이 주례를 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민복에게는 행복이고, 또 그 이제 이 책을 붙이고 하면서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양반이 좀 덜 떨어져서 띨띨하니까 사모님이 다 챙겨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렸죠, 계속. 그래서 이게 다 냈는데 또 마이너스가 나왔구만. 그러고 집사람한테 아는 척하면서 딱 그러니까 아니 그게 환급해 주려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버렸느냐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버렸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상고를 여상을 나오고 옛날에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워낙 발굴해서 잘 챙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국의 세계의 결혼식 보는 게 막 유명할 때다 나서 김은 선생님이 패러디를 해서 여기 이 현장에서 세계의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뭐. 야, 이게 바로 그 결혼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시가 있걸랑요. 우리 아나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 시 한번 읽고 싶어요 하신 분이 있으면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부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네. 이거 누가 몰라요? 어? 근데 이제 이런 시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고,
이 썼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시는 그 사실 시집에는 안 넣고 더 멋있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시사 잡지에 그냥 완성이 안 된 상태다 나서 일단 보냈었는데 보내놓고 시집을 원고를 정리해서 넘겼는데 형님 그러면 그 시는 부부라는 시는 꼭 넣겠지? 딱 그래서 아이 그 완성도가 없어서 그냥 뺐어. 안자가 안 넣었어. 그랬더니 아 빨리 넣으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 시를 많이 좋아하고요. 이 시를 제가 처음 쓴 것은 그쪽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한 젊은 친구가 놀러 오는데 이사를 왔어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뭐 산삼을 캐고 신만이죠. 신만이 하면서 나무 괴목 뿌리를 가다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에서 오목 두다가 자기가 오목을 잘 두는데 여자분이 자기가 오목을 줘본 적이 없는데 줬다고 막 오기가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신랑 쪽에서 주례를 구하래요. 근데 자기가 주례를 자기도 이렇게 충청남도 저쪽 사람인데 그 구할 사람이 없대. 떠나고 뭐 고향을 떠나고 뭐 그래서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아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례를 봐?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화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인분이 열리신 분이라서 다 허락 받았다고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다가 생각을 했어. 와 맞아. 밥상을 드는 것만큼 세상에서 신성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밥상 맞아. 밥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누이들이 이렇게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들던 시골집은 문이 좁고 뭐 옛날에는 식탁이 없으니까 날랐잖아요. 차려지면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주례사는 좀 이거보다는 10원을 길게 썼습니다. 좀 구체적이어 갖고 이 상위에 뭐 돈나물 모르면서 나물 쭉 이름 대면서 이런 향기 나는 나물만 놓이는 것은 아니다. 뜨거운 된장 그러면서 뭐 무거운 뭐라면서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더 많이 썼었어요. 왜 강화도로 갔습니까? 그 많고 많은 데 중에서도. 일단 급히 거처를 정해야 됐어요. 강화도를 알아보자라고 갔습니다. 근데 강화도가 27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사람도 안 많고 빈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빈집 하나에 뭐 보증금 없이 그냥 10만 원, 300평 덮밥가정 합쳐서 그래서 그런 걸 얻어서 이렇게 살면서 강화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화도가 글 쓰는 데도 좋을 거라는 어떤 계산도 했어요. 그냥 역사적인 것, 자연, 또 분단의 현실, 뭐는 글 쓰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걸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공부를 하냐? 고 했더니 명리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조영원 쌤이 얘기하고 약초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62살이니까 만으로 다 60이 넘으니까 노인문화센터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리에는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조금 이렇게 보고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글을 쓴다니까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글 쓴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해요 뭐래다가 자꾸 묻고 젊은 친구들이 물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라니까 붓글씨 쓰는 줄 알고 동네 형님들이 술 먹고 술 드시고 와서 야 하나만 벽에 걸어놓게 하나만 줘 자꾸 그래서 명리에 이제 음양오행 제가 이제 시를 공부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은유다. 은유법이 모든 법의 기초다. 다르지 않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전제에서 모든 법이 생긴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은유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멋진 비유는 다른 사람이 쓴 멋진 비유를 쭉 뽑아놓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멀리 잡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거리를 많이 확보한 것들 평소에 많이 나눠졌던 걸 연결하는 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충선왕의 19절 중에 닭의 울음소리는
담장 넘어 버드나무까지처럼 휘었다. 꼭 끼어오는 게 버드나무까지. 이 식물하고 동물 저기를 딱 비교했을 때 사는 거죠. 조금 책을 읽다가 근래 이제 나이가 돼서 정식으로 배우는 거기 나가게 됐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시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태어날 때 우주의 뭐 기운을 받고 또 대운이니 뭐는 거라면서 우리가 끝없이 그 기운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개인이 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성 뭐 이런 거하고 다지금 연결돼서 같이 산다는 것. 하나라는 것. 이 우주가 하나라는 것. 시도 결국은 끝없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세계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리가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쪽에 무슨 그 약초학과가 있는데 네. 너 장학생으로 와라 하면은 약초를 배우겠습니까? 명리를 배우겠습니까? 약초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초도요? 네. 강화도에 이제 아까 제가 줄에 본 친구가 산삼캐브라는 친구인데 하루에 16뿌리를 캐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랑만 하고 하나 먹어보래 소리 다는 거. 그때 줄에 쓰기 전인데 그래서 하여간 결국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까? 먹어봤습니다. 그 친구 거는 말고요. 이제 산삼을 캐러도 이렇게 다 작년에도 다니고 좀 다니는데 저 혼자는 못 캐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유튜브들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약초도 참. 강화도에 산삼이 좀 나옵니까? 강화도 산삼이 많고 제가 산삼 그 통신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25,000 뿌리. 예, 뿌리를 본. 캐는 거래요. 전체. 작년에 그 익산에서 한민복 시인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그 익산 여기 미륵사지 탑도 보고 그리고서 시를 좀 써주라 해서 쓴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인범 쌤께서 이분도 시를 낭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그 익산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여기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이 행사가 너무 멋있어서요. 와서 그 익산을 구경하고 그거에 관계된 각 분야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기록을 남긴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가 살고 있는 강화도도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인데 그 문화의 혜택을 볼 옛사람들이 남긴 것을 혜택을 볼 생각만 하지 현대에 우리가 축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익산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진 행사단에서 이렇게 왔었고요. 그 후로다 가서 익산을 생각하면서 시를 2편을 썼어요. 그중에 한 편을 이 미륵사지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님의 살이 모신 삼중 사리오의 곡선 지켜온 탑의 단단한 직선들 앞에 무생명의 사리탑으로 쌓은 탑 중생의 몸 숙여나여라. 천년의 상처 아쉽지만 이도 대단하여 더 완벽한 완성이라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겁마저 드는구나. 일부가 무너져 있기에 상상력으로 탑을 쌓아볼 수 있으니 언제나 누구에게나 불사 참여 기회 주심 깊어라. 수평의 지봉돌들과 수직의 몸돌들. 수평은 수직의 일부, 수직은 수평의 합. 현재불이여 미래불이여 수평과 수직도 화해시키고 있는 탑이여. 도르의 꽃 미륵사지 석탑은 이루지 못한 꿈 끝내 이루어낼 백제의 장엄한 살이라네. 네. 예, 박수 쳐주시고요. 정덕주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한민복.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닥거리던 밥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 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송태규 선생님께서 오늘 그 울트라 마라톤 오전에 이렇게 뛰시고요.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거든요. 질문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즘 현대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이겠지만 과연 시를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줄 우리가 이제 시를 쓰는 분들은 그런 의무나 또 사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시를 써가는 게 또 좋을지 굉장히 막연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하자면 난해한 현대시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송 선생님도 지금 시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길을 헤쳐가야 할까,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옛날에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보 시인의 시를 보면 그 시작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그때 어떤 시를 쓰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시풍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만 따르고 그 깊이 있는 삶의 어떤 그 진실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는 않고 있다면서 좀 비평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시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도 어렵다고 그 송태규 선생님의 질문에 그 동의를 구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최완규 박사님을 모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가 이 미륵사지 저 탑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탑 위에서 잠을 잤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험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는 뭐 레이더스 영화라든가 혹은 뭐 주라식 파크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도대체 우리 지역이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를 뭐 왕도라고 하는데 정말 맞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익산시청에서는 감히 우리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도시에서 없는 것이 시인들에게 혹은 작가들에게 혹은 영화 감독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모시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그 이렇게 탁본 선생님 애쓰셨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뒤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대화의 시간은
모두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실 말씀 뒤에 와서 살짝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예.